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짚어보고 갈게요. 네, 줄곧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247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삼성전자가 3,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270만 원에 장을 마친 것과 더불어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과반수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기가스업, 철강, 금속, 의약품, 유통 등은 1%대 이상 상승했고요. 또 의료정밀, 은행, 섬유, 의복 등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오늘 상승장에서 내려와서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다만 제약업종의 상승세는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번 주의 마지막 장 단타장의 이창대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지 물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뭐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좀 지수들도 그렇고 내려와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지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을 그냥 봤을 때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수익을 내줘야 하지 않나. 놓쳐서는 안 될 기회의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제로 오늘 같은 장에서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떨어졌다. 이것은 이제 장 끝날 때쯤이고 기존의 종목들을 잘만 들어가 계셨다면은 충분히 오늘 뭐 장 시작하고 뭐 오전장, 오후장 전까지만 해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 뭐 장중에 단기 매매, 장중 단타 매매를 진행하신 분들도 수익 내기가 굉장히 수월한 장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올라와 주면서 거래량이 뒷받침되면서 상승한 종목들은 대부분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 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간에 그 매수를 할 시간도 어느 정도 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 주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부담스럽지도 않았고 장중 단타 매매 하기에도 쉽고 그리고 기존에 들어갔던 종목들도 대부분 종목들 차익 실현할 기회를 주고 떨어져 줬다는 점. 이게 키포인트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 기존의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오늘 같은 날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목을 어느 정도 한번 튀어줬을 때 수익 실현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떨어져 줬을 때 뭐 종목을 다음 주에 재차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좀 현명한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수익 실현은 충분히 좀 수월히 할 수 있었던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선 어떤 급등주가 검색기에 포착됐는지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검색기는 실시간으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좀 두 종목 포착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 루미 마이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휴 전에 루미 마이크로가 새로운 개념의 고효율 LED 패키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 LED 패키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루미 마이크로 업종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LED 관련 업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 이 루미 마이크로 같은 기업은 이 장애인 포착 시스템에 포착되기는 했는데 공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제 기업적인 측면 이슈나 테마로도 보셨을 때 이거 좀 매력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오늘 전체적으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내려와주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색 시계도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지가 않았고 실제로 뭐 두 종목 정도만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 실제로 종목들이 포착됐을 때도 많이 포착될 때도 그중에서 어느 정도 종목을 좀 걸러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 검색식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이평선 돌파 매매법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요거를 눈여겨 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최근 3개월 동안 나온 거래량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때 한번 거래량이 크게 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어 왔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주목해 줄 만한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재차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이 시작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서 121선을 다시 뚫어준다면은 이 종목은 뭐 기술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제가 적극적으로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은 오늘 주식을 시작한 사람도 적용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법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요 이제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매법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이제 조심해가지고 지켜보시면 되겠다. 이평선 돌파 매매법에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만 좀 확인하시면서 이제 관심 종목에 넣고 관망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평선 돌파 매매법을 적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서 121선을 돌파한다면 향후에도 또 공략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덕양산업 살펴볼 텐데요. 자동차 내장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또 현대차의 1차 부품 협력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이슈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일단 뭐 덕양산업 제가 예전에 신들의 전쟁에서 소개해드렸을 때도 덕양산업을 제가 들고 나왔었는데 이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는 뭐 급등을 한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말 그대로 터져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종목이었는데 최근 이 덕양산업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뭐 거래량이 터져줬다가 다시 한번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자주 되는 종목이라서 올라갔을 때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해 줄 때 잡는 게 좀 더 현명한 매매법이다. 이렇게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그 1차 생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꼭 눈여겨보시고 제가 현대차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이제 평창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자동차를 신제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덕양산업 역시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볼 때는 큰 폭으로 급등을 해주기 때문에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줄 때도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매매를 한다든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식으로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막 올라탄다든지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확실히 위험하실 수가 있다. 저점 공략이 훨씬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덕양산업 역시도 주의해서 보시고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에 해당이 될 뻔했는데 안타깝게 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어제죠. 10월 10일에 조금 더 떨어져 줬으면 요 맨 아래에 있는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떨어져 줬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떨어져 줬다가 오늘 뭐 시가를 1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어제 뭐 요 정도까지 떨어져 줬으면 오늘 올라갈 때 120일, 60일, 20일 뚫어주면서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으로는 진행하지 마시라.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지금 상태다. 앞으로 급등을 한다면은 뭐 20% 가까이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양산업 저점에서 공략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상승한다면 추가적으로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린노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뭐 삼성전자 이제 영업 실적을 공개하는 이런 지금 이슈가 있었고.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이 바로 예전부터 계속 관심을 모아왔던 중국과 한국의 지금 이 한중 통화 스와프 관련해서 여기서 과연 연장이 될 것인가
이 계약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었는데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관련 업종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업종과 종목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 수익 실현이 가능했는지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한중 통화 스와프 관련해가지고 자세한 강의를 통해서 종목 수익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나갔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들이 뭐 입만 뻥긋하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종목을 잡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오늘도 역시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서 전략과 그리고 종목까지 또 오늘도 꼼꼼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입니다. 오늘 뭐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이제 이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계좌까지 추워지면 안 되겠죠. 제가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따뜻하게 양봉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를 들고 왔으니까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금요일이지만 불타는 금요일에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위해서 내 올바른 투자 매매와 단타장인의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기 위해서 참여하신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제가 소중한 정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양질의 정보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집중하셔가지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쉽게 알지 못했던 그런 특급 정보 이런 거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법도 항상 강조를 드리죠. 뭐 코맥스라는 종목도 제가 이동평균선 관련 종목이다. 돌파 매매법 관련 종목이다. 긴급계좌 SOS 플랜으로 해가지고 제가 뭐 추석 연휴 전에도 종목들을 좀 뽑아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뭐 코맥스 역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수익 실현이 가능했고 뭐 종목들이 그때 긴급계좌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만약에 추석 연휴 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종목들로 대부분 계좌를 어느 정도 구조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추석 연휴 전에 굉장히 힘든 계좌가 많으셨을 텐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종목들로 충분히 계좌 복구가 가능했다. 실제로 급등세가 이어졌고 매수가 가능했고 그 종목들로 제대로 긴급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내셨다면은 이제는 계좌 복구를 하고 나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주식장을 돈 벌러 왔지 여기서 계좌를 복구하려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계좌 복구하셨으면은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계좌를 늘려나갈지 철두철미하게 올바른 투자 방식을 통해서 안전한 매매 그리고 올바른 매매를 통해서 양질의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20% 30% 급등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올바른 방식으로 원칙대로 준수를 한 이후에 뭐 매매법을 들어가도 마찬가지 원칙대로 하고 그리고 산업 분석도 원칙대로 하셨을 때 올바른 매매를 하고 급등하는 종목도 수익을 봤을 때
큰 수익을 노릴 수가 있다. 실제로 애초에 20% 30%를 노리고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 원칙대로 진행해서 뭐 무릎에서 어깨에서 판다는 말이 유명하지만 이런 식으로 원칙 매매를 하고 혹시라도 주식이라는 것이 어떤 호재가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 20% 30% 나아가서 40% 50% 급등하는 종목이 나와주면 아, 땡큐다. 역시 주식장은 이런 기회가 있구나. 이럴 때 잡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40%, 50%, 100%, 200%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주식장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주식이 한없이 어렵게만 보이고 멀게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분들이 올바르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양질의 정보 그리고 올바른 투자법을 제시할 테니까 오늘 방송 역시 집중해 주시고 단기간에 수익 볼 수 있는 매매법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업종과 종목들을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추석 이전에 힘들었던 장이 끝나고 어느 정도 추석 이후에 5일간의 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금요일 장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증시를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수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위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지없이 예측을 드렸던 대로 추석 연휴 이전에 계속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주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큰 폭으로 V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지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명절 때만 되면은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예측하기가 힘드셨겠지만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지수가 회복되는 게 예측이 가능했고 추석 연휴 이전에 좀 힘드셨다면 추석 연휴 이후에 올라가는 종목,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셔서 꼭 수익을 내셨어야 합니다. 만약에 손실을 보셨다면. 제가 단타장인이 제시해드린 종목들로 충분히 그게 가능했는데 뭐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알려드린 정보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신 분들은 계좌 복구나 아니면 또는 수익을 내기가 힘드셨겠죠. 지금 뭐 지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형태는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가 또 이제 관건인데 제가 추석 연휴 이전에 지수가 이제 V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이다. 실제로 추석 연휴 이전에 한 요 정도까지 이제 반등을 주다가 추석 연휴가 끝나니까 여기까지 이제 올라와 주었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닥 종목들이 좀 외면받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코스피 종목들이 야 이게 우량주가 이렇게 잘 가나 싶을 정도로 잘 가는 종목들도 많고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야 이 셀트리온 삼형제만 해도 너무 잘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이제는 그만 올라가겠지 했는데 자꾸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뭐 당황을 하셨을 수가 있고 우량주들이 잘 가는 장세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냐면 스몰캡이라든지 중소형주들을 잡아가지고 큰 급등을 노린다기보다는 우량주들로 지금은 충분히 단기간에 막 2, 3거래일만 해도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량주가 위험한 종목들도 아니고 잘 올라가는 종목들 잘만 캐치하시면은 충분히 2, 3거래일 만에 뭐 10%에 가까운 수익률 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도 그렇게 이어지는 뭐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우량주로서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 지금은 우량주를 좀 눈여겨봐야 될 때다. 이슈나 테마도 중요하지만 이슈나 테마를 이제 보셨을 때 그 안에서 우량주를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고 그리고 중소형주를 이제 너무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말 그대로 좀 위험한 매매, 리스크를 너무 크게 감당하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량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우량주의 특징이 또 일단 매매하기가 따라가기가 쉽다. 뭐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은 급등 급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위험하고 따라가기도 좀 힘들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이게 힘들어가지고 따라가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뭐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도 충분히 이제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량주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종목은 아무래도 이렇게 큰 폭으로 요동을 치기 때문에 원래도 위험하지만 지금 현재는 코스피 종목들, 특히 우량주 위주의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량주 위주로다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화장품 관련 종목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크릿노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딱 바로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 화장품 종목 바로 딱 나와야죠. 한국콜마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 당시에도 한국콜마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식장이 야, 이게 사드 관련해가지고 화장품주를 건드리면 안 되는 장이구나 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기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섣불리 화장품 관련 종목을 찍는다. 중국 소비주 관련 종목을 찍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찍기에 벌벌벌 떨면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찍지도 못하고 약수익만 보면은 바로 나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뭐 차분한 매매가 힘들었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흔들어 놓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화장품 관련 종목을 찍을 생각조차 못했는데 제가 바로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실제로 지금 뭐 한국콜마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단기간에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올리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드 배치 관련해가지고 벌벌 떨던 이 이슈가 최근에 제약주가 아니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이슈를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흐름으로 기사들이 바뀌었냐?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드 갈등 넘어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됐다. 여기서 이제 기사들이 무슨 이제 의견을 내놓냐? 관계 개선 기대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실제로 관련 종목들 뭐 관계 개선이 기대된다. 실제로 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회복세에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는 기사들이 대부분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드 갈등 때문에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외면받고 있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 분명히 화장품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 이전에 벌써 제가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추석 연휴 바로 전 방송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세 개의 섹터, 세 개의 종목 섹터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치매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라 종목들까지도 제가 찝어가지고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한국콜마 역시 큰 폭으로 올라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이 이제 뭐 좋은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호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화장품 관련 종목을 지금 공략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물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와서 제가 그때는 진짜 갈 줄 몰랐죠.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말을 했는데 설마 가겠어? 저는 일단 뭐 지켜보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공략할 수가 있을까? 지금 혹시 늦지는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제가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렇다면 과연 통화 스와프가 무엇인가? 이게 지금 앞으로 중국 소비주 관련해가지고 통화 스와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이 통화 스와프가 과연 무엇인가? 이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통화를 일정 기간 이제 일정 시점에 약정된 이제 환율로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물이나 이제 옵션 같은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이 정도 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약속을 하자. 정해진 환율로 거래가 가능하게끔 우리 고정을 시켜서 약속을 하자라고 이제 통화 스와프라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사이에서 약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그럼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환율과 금리 변동이라는 리스크가 언제나 작용합니다. 국가는 항상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고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가 있는데 이 변동 상황에 따라서 예측 불가능한 이런 변동 상황에 대비를 하고자 이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이런 그 약속을 서로 국가 간에 할 수가 있고 실제로 뭐 개인과 개인이나 거래 사이에서도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해지 사용을 리스크를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화가 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을 텐데 나 지금 외화가 필요한데 막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예측이 좀 힘들어지면 실제로 필요할 때 원하는 환율로서 뭐 해당 화폐를 보유할 수도 없고 우리 지금 뭐 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을 해준다면은 불안한 심리에 어느 정도 이 매매를 진행하시기에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국가 살림을 꾸려갈 때도 이런 변동성이 주요 위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통화 스와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화 스와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드 관련해서 중국과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야 이거 이번에 불발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도 호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런 기사가 떠주고 실제로 원래는 그 이전에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변동성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중 통화 스와프를 이제 다시 뭐 변동사항 없이 이전에 했던 계약 조건 그대로 해가지고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걱정됐던 것이 이 연장을 못하면 어떡할까 요 걱정이었는데 연장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중국과 한국 간의 환율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좀 우호적이다. 중국 소비주 관련 업종들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기사라고 호재성 이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주요국 통화 스와프 체결 현황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과 중국이 원유한 규모가 560억 달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만기가 2020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느 정도 3년간 이 계약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이 이슈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이슈가 벌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로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이제 좀 개선이 될 것이냐.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아니면 좀 이제 면세점에 대해서 그동안 좀 사드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대응들이 조금 누그러지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국 소비주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오늘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중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뭐 호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지고 뭐 인니, CMW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2020년까지 대부분 이제 계약이 되어 있고 한중을 제가 딱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보시면은 560억 달러라는 것이 다른 나라들과 계약한 지금 이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과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56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불발이 됐으면 중국 소비 관련 업종들이 정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 중요한 이슈였고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역시 단타 장인이 말씀드린 화장품 관련 업종들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화장품 관련 업종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다. 이거를 어떻게 포착할 수가 있냐. 단타 장인은 항상 차트에 정답이 있고 차트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슈와 사건, 뭐 뉴스 이런 것들은 항상 후행적인 것입니다. 차트가 먼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뭐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추석 연휴 이전에 큰 폭으로 상승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야, 이것은 뭔가 시그널이다. 하나 뭔가 이제 보여주겠다는 움직임이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분명 제가 예측을 했고 화장품 관련 업종들 집중해서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토마스 하프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어떻게 됐나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미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학 관련 업종들은 꿈틀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와 주다가 오늘 이슈가 한번 터져주면서 바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시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전에 뭐 정유화학 관련해가지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공략을 많이 해드렸는데 뭐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 관련 종목들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제가 추석 연휴 이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실제로 화장품 관련 업종들 오늘 상승을 해주었고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실제로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LG생활건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까지 뭐 하나투어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업종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된 업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에는 뭐 카지노 사업 관련해가지고 파라다이스나 뭐 GKL 이런 업종들도 있겠지만 뭐 면세점,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것도 있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 종목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느냐. 화장품 관련 종목이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이번 이슈를 통해서 큰 폭으로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뭐 지금 보시면 호텔신라나 신세계, 파라다이스, 뭐 GKL,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보다야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위에부터 어떤 업종을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확실히 지금 답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중국 소비 관련 업종들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 업종을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노리실 수 있고 확률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안 가는 종목은 확실히 지지부진하고 스트레스 받게만 만듭니다. 가는 종목은 지지부진 사람 속타기 안 하고 화끈하게 올려줍니다. 뭐 화장품 관련 지금 업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려줄 때 전체적으로 화끈하게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보실 거면 중국 소비 업종들 중에서도 화장품 관련 업종을 특히 눈여겨보시라. 제 이 의견에는 추석 연휴 이전에 해드렸던 전략과 변함이 없습니다. 역시 화장품 관련 업종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콜마라는 종목도 그래가지고 들고 나왔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이제 9월 말이었는데 저 당시에 말 그대로 지금 이 앞에 보시면 노란 박스로 체크되어 있는 그 앞에 큰 폭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차트에서 이미 뉴스나 이슈가 터지기 전에 어느 정도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국콜마 혼자서만 올라갔다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시그널이냐면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급등을 해주었을 때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주었다. 실제로 떨어져 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뭐 시세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급등세를 이어갔을 때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봤을 때 뭐 한국콜마 홀딩스, 뭐 콜마 B&H 이런 종목들도 관련돼 있는데 이때 화장품 관련 업종들 뭐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건 심상치 않다. 원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만 걷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을 토대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꿈틀 해주는구나. 이거를 포착을 하시고 이거는 분명 심상치 않은 징조다. 뭔가 확실히 액션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액션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악재가 뜬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충분히 기대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꿈틀하면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급등을 해준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재차 반등을 준다면 거기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다. 실제로 한국콜마 눌러준 이후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화장품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시그널을 보여주었다면 뭐 한국콜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 뭐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제가 아까 전에 우량주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뭐 코스피 200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뭐 LG생활건강, 뭐 한국콜마 뭐 많은데 뭐 한국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까지 뭐 코스맥스, 코스피 200 종목들이나 코스피 종목들 말 그대로 우량주들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안전하게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실 수가 있다.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몇 거래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뿐만이 아니고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 잡으셨어도 충분히 수익 내셨을 수 있습니다. 한국콜마뿐만이 아니라 차트들이 대부분 한국콜마와 비슷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줬고 제가 정확하게 한국콜마 관련해서 이 중국 사드 관련해서 충분히 눌림목을 줬다. 이제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아야 하지 않나. 이제는 반등을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이후에 화장품 관련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 주었고 앞으로도 저는 화장품 관련 업종을 좀 더 비중을 실어서 포커싱을 맞춰서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콜마가 아니라 뭐 신세계 이런 게 아니고 화장품 관련 종목만 좀 눈여겨보시면 된다. LG생활건강이어도 상관없고 코스맥스여도 상관없고 이게 지금 업종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업종 중에서 우량주여야 된다. 요거에만 이제 집중해가지고 뭐 노트에 적어 놓으시든지 이게 우량주고 화장품 관련 업종인 종목들을 좀 뽑아가지고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거 뭐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 하시든지 해가지고 제가 띄워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좀 우량주들을 찾아가지고 요거는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한번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노리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뭐 업종들이나 종목들 제가 소개는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거를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나몰라라는 거는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뭐 종목을 자세히 소개를 해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금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도 아니고 추석 연휴 이전에는 내가 긴급 계좌 구조를 해드리겠다. 진짜 내가 이 단타장이니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구조를 해드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관련 업종들과 종목들을 가져왔으면 그 후에 뭐 좀 피드백도 있고 다른 때도 아니고 계좌를 복구해 주겠다고 한 그런 업종들이고 종목들이었는데 이거는 좀 피드백이 없으면 안 되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어제는 좀 업황과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해드렸던 화장품 업종과 실제로 뭐 다른 업종들도 있었죠. 평창올림픽 관련 업종, 그리고 화장품 관련 업종,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치매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보시라.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업종,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 관련주까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섹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각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들로 과연 회원분들 계좌 복구가 가능했나?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제 시세를 줘가지고 종목들을 공략해 볼 수가 있겠나?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 한국콜마를 제가 추석 연휴 이전에 이제 뭐 화장품 관련 업종으로 한국콜마 한 종목을 들고 왔었는데 저 종목은 이렇게 오늘 수익 실현이 가능했구나. 뭐 매도를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해서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못했다 아니면 뭐 월요일에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제 장이 열리면 차익 실현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트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화장품 관련 업종, 요 3개 중에서 화장품 관련 업종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렸던 것이 바로 치매 국가 책임제. 그 중에서도 제가 종목을 2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시트리하고 모나리자였습니다.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여주었고 그 이전에도 급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말씀을 드릴 때가 이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 주었고, 뭐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주로서 이제 묶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약 업종들은 굉장히 올라갈 때 큰 폭으로 올라가 주죠. 뭐 최근에 셀트리온 형제들 이 시리즈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주들은 한번 올라갈 때 흐지부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률을 달성해 주었고, 시트리 역시 오늘 매도를 못 하셨다면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 장이 시작되면 시트리를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계좌를 어느 정도 복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한국콜마와 시트리만으로도 계좌 복구가 어느 정도 뭐 대부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시트리와 요 한국콜마 외에도 모나리자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모나리자는 근데 이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올라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나리자도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 종목은 한국콜마 하나만 말해줬지만 그 추석 연휴 이전에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 종목은 시트리랑 모나리자를 알려줬는데 지금 앞서서 이제 뭐 한국콜마랑 시트리에 비해서 모나리자는 너무 안 올라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약소하게 올라가 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모나리자 역시도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업종을 보고 그 업종이 어느 정도 관심이 줄고 다른 업종으로 이 관심도가 옮겨갈 때에는 그 관련 업종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 역시도 시트리와 한국콜마와 같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본전 매도를 하는 식으로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면은 뭐 시트리와 한국콜마에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모나리자에서 약수익만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그 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 업종은 다시 재차 이슈를 받아가지고 올라가 줄 시기가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공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트리, 모나리자, 한국콜마는 여기서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제가 긴급 계좌 복구를 해드리겠다 말씀드린 그때 그 종목들 가지고 계좌 복구를 월요일에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종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총 4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시세를 받았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지금은 아직 좀 편평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가 맞나? 예. 그 추석 연휴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긴급 계좌 프로젝트로 내보냈던 4종목 이렇게 제가 피드백을 해드렸고 이 종목들을 통해서 원활한 계좌 복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화장품 관련 업종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화장품 관련 업종들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나? 나는 그 긴급 계좌 복구 추석 연휴 이전에 했던 방송 못 봤습니다. 나는 그 이전에 했던 방송 못 봤고 나는 계좌 손실이 큰 상태로 지금 추석 연휴 이전에 계속해서 지수가 빠지면서 계좌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계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뭐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해가지고 지금은 공략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충분히 아직 공략할 자리가 남아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아직 끝나지 않은 화장품 관련 종목들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현명한 매매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자, 긴급 계좌 복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였습니다.
네, 단타장인 전문가님이 추석 전 방송에서 화장품주 눈여겨보시라고 추천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으로 중국 소비주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화장품 관련주 관심 가져보시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이전 강의 때도 언급하셨던 한국콜마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다소 좀 무거운 종목들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외에 치매국가 책임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전 추석 전 강의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복습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전문가님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정말 이를 갈고 투자자분들이 추석 연휴 이전에 힘드신 분들, 항상 추석 연휴나 뭐 명절 전만 되면은 지수가 빠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지수가 빠지면서 계좌가 이번에도 내가 들어간 종목 또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매년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되면 제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계좌 복구 위주로 이제 좀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실제로 계좌 복구가 가능하고 그렇게 전략을 제시해드려서 수익을 내고 복구가 가능했다. 뭐 전체 다 복구가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도움이 되셨을 거고 제가 제시한 종목들로 인해서 뭐 20% 30% 넘어가는 수익률도 달성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하셨다. 이어지는 온라인 강의 방송에서 늦지 않은 계좌 복구의 기회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를 검색하시고요.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이 전문가들 얼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단타장인 이창대 전문가님의 얼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9시 다음 주 내 계좌를 인공호흡할 종목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의 강의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